안녕하세요. 오늘은 다육이를 크게 키우고 싶다 그러면 꼭 이렇게 9월에 관리를 하세요 라는 이야기로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 합니다. 전체적으로 다육이들이 많이 성장을 하고 있고요. 아마 이번 태풍이 지나가면 이제 완벽하게 다육이를 바깥에서 키울 수 있는 그런 시점이 될 겁니다. 지금 강릉은 태풍의 영향권 때문에 바람은 불지 않는데 비가 좀 세게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번 태풍이 다육이를 키우는 데서 가장 위험한 그런 마지막 그런 시점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거리대에서 키우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조금 안전하게 베란다로 들여서 태풍이 지나간 다음부터 관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어제 와서 분갈이를 조금 해줬습니다. 분갈이를 조금 해줬는데 역시나 뿌리가 가득한 상태여서 다육이들이 조금 힘들어하는 그런 화분들이 몇 개가 있어가지고 이번에 분갈이를 하면서 뿌리를 많이 손을 댔습니다. 아마 뿌리를 많이 손댄 그런 다육이들 같은 경우는 분명 몸살을 좀 할 텐데요. 몸살을 해도 다음에 더 풍성한 성장을 하기 때문에 크게 그 신경을 쓰지 않지만 그래도 관리적인 면에서 조금은 일반 다육이와는 좀 다르게 관리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그 관리는 뭐냐면 뿌리를 손을 많이 댔기 때문에 자리를 잡는 데 있어서 많은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아무리 성장하는 그런 계절이라 그래도 아마 한 2주 정도는 관심을 좀 가지는 게 좋고요. 보통 한 3, 4일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보통 한 3, 4일 3, 4일 지나서 물을 주는 경우 보통 문제가 생기는데 물은 좀 성장을 하지 않는다 그래도 좀 지켜봤다가 물을 주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다육이를 풍성하게 키울 수 있는 방법을 몇 가지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많은 분들이 다육이를 크게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물어보는데 기본적으로 이 뿌리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뿌리가 건강해야 됩니다. 저쪽에 있는 이 성형철화 같은 경우를 잘 보시면 이 키핑동에서 성장한 다육이와 약간 색감이 좀 다르죠. 지금 집에서 거리대에서 키우다가 키핑동으로 옮겨온 상태입니다. 여름인데도 여름을 그 거리대에서 성장을 하는데도 이렇게 커다란 성장을 하고 있지만 잎의 간격이 들쭉날쭉하죠. 아마 이 차각막을 많이 한 것도 있지만 아무래도 햇살이 약간 부족한 곳에서 키우다 보니까 이렇게 얼굴이 그렇게 예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작은 몸짓으로 성장한 것은 아닙니다. 이 다육이 같은 경우는 뿌리가 정말 건강한 다육이였고요. 지금 뿌리가 건강하기 때문에 여름을 또 잘 보낸 그런 다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 아이스그린 같은 경우도 어제 분갈이를 하면서 얼굴이 많이 성장을 했습니다. 그 전에 분갈이 전에 물을 좀 많이 주면서 키웠는데 여름인데도 이렇게 풍성한 성장을 했고요. 이 아마조네스 같은 경우도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조금씩 잎이 성장을 하고 있는 뿌리 어제 분갈이를 한 다육이거든요. 분갈이를 하면서 뿌리를 많이 손댄 그런 다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전체적으로 다육이들이 물을 한번 주면서 많이 성장을 했습니다. 많이 성장한 이유를 말해달라 그러면 1차적으로 뿌리가 건강했기 때문에 이 다육이들이 건강하게 자리를 잡은 겁니다. 1차적으로 뿌리가 건강해야 되는데 여름에 힘들게 잎이 많이 소실된 그런 다육이들 같은 경우는 분명 뿌리 상태가 좋지 않을 겁니다. 지금 줄리아 철화 같은 경우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엽이 많이 졌죠. 이런 다육이들 같은 경우는 분갈이 대상 1호입니다. 그대로 물만 주면서 영양제만 주면서 키운다 그러면 저런 다육이들 같은 경우는 성장하기보다는 잎이 작아지면서 지금보다 더 작아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엽이 많이 지는 다육이들, 지금 천여경 같은 경우도 하엽이 많이 졌죠. 이런 두들레아 같은 경우는 필수적으로 분갈이를 해줘야 됩니다. 이런 매창 같은 경우도 분갈이 대상 1호고요. 지금 레몬앤 라임 철화 같은 경우는 작년 가을에 분갈이 해줬는데 보십시오. 이 하엽이 많이 지지 않았죠. 물 한 번에 이렇게 또 많이 성장을 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고요. 이 하엽을 많이 진 다육이들 같은 경우는 1차적으로 분갈이를 해주는데 그냥 흙만 채워주지 마시고 뿌리를 어느 정도 손을 봐야 되는데 이 굵은 뿌리는 놔두고 잔뿌리부터 다 제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위로 그냥 잘라도 절대 죽지 않습니다. 그 대신 자르고 나서 꼭 지켜줘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심어주고 나서
물을 주면 안 됩니다. 물을 바로 주는 분들이 있는데 가을철에 바로 물을 줘도 됩니다. 그러나 뿌리를 건드리지 않았다라는 전제하에 물을 주는 거지, 뿌리를 건드렸던 분들 같은 경우는 물을 주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뿌리가 건강해야 다육이는 영양제에 바로 반응을 하고 물에 반응을 하는 겁니다. 물과 영양제에 반응을 했을 때 이 다육이들이 더 크고 풍성하게 성장을 합니다. 그리고 화분 사이즈에 따라서 다육이들 크기가 많이 달라지는데요. 작은 화분들 같은 경우는 초기에 다육이들이 성장을 하는 것 같지만 영양분이 보통 한 3, 4개월 후면 다 소실되는데, 작은 화분들은 더 빨리 소실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작은 화분에 키우는 분들 같은 경우는 덩치를 키우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게 키우고 싶은 분들 같은 경우는 다육이를 다육이보다 조금 큰 화분에 자리를 잡아주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대신 큰 화분에 자리를 잡는 환경은 어떤 환경이냐면, 햇살이 하루에 한 3, 4시간은 기본적으로 들어오는 환경이라야지만 다육이가 건강하게 자리를 잡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햇살이 많이 들어오지 않는 환경에서 화분만 커진다 그러면 이 물이 빠르게 마르지 않기 때문에 뿌리가 오히려 해를 입는 경우가 많습니다. 뿌리가 썩을 가능성이 아주 높다라는 건데요. 그런 경우 보통 하원에서 그대로 가져왔다가 집에서 물을 한 번, 2번 주고 나서 물병이 와가지고 죽는 경우가 보통 그런 경우입니다. 농원에서는 기본적으로 다육이를 크게 키우기 위해서 다육이보다 조금 큰 화분에 심어주고 거름을 많이 넣기 때문에, 거름을 많이 넣게 되면 수분을 흡수하는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더 물음병이 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제가 매번 화원에서 가져올 때는 분갈이를 해서 가져오거나 집에 와서 분갈이를 꼭 해주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육이들은 힘들어합니다. 뿌리는 힘들어하고 새 뿌리가 나온다 그래도 수분이 오랫동안 화분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 실뿌리가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고 성장을 못합니다. 실뿌리가 나오면서 제대로 자리를 잡아야 다육이는 더 풍성하게 성장을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마사 비율이나 배습이 좋은 재료 비율을 많이 넣게 되면 다육이 성장이 느려집니다. 빠르게 키우고 싶고 덩치를 키우고 싶은 분들 같은 경우는 상토 비율을 50% 이상은 넣고 키워야지만 더 풍성하게, 건강하게, 더 풍성하게 키울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식물은 기본적으로 영양분이 풍부해야지 더 성장을 크게 합니다. 화분 크기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거는 영양분이 가득해야 되는데, 그 영양분이 장단점이 있다라는 겁니다. 뿌리가 건강해야지만 영양분을 받아 먹을 수 있고, 뿌리가 건강하지 못하면 결국은 영양분에 뿌리가 녹아내리는 그런 경우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꼭 상토를 많이 넣게 된다 그러면 햇살이 좋은 자리에서 관리를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칼슘제 정도는 한 번 정도 쳐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9월에는 칼슘제를 한 번 정도 쳐주는 게 좋은데, 칼슘제가 없는 분들 같은 경우는 종합영양제라도 한번 쳐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분갈이한 화분들 같은 경우는 굳이 종합영양제는 필요 없습니다. 칼슘제 정도 한 번이면 충분하기 때문에 꼭 이 10월 전에 한번 쳐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물을 주면서 꼭 이 깍지벌레나 각종 이 병충해의 흔적이 있는지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벌레가 있으면 뿌리가 힘들어합니다. 그리고 성장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이 벌레가 있는지를 꼭 확인하시고 관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다육이를 풍성하게 키울 수 있는 몇 가지 팁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누구나 알 수 있는 방법이지만 간혹 좀 잊어먹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꼭 참고하셨다가 태풍이 지나가고 나서 분갈이 할 때 꼭 이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의 영상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